자, 다 산이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기초 개념만 아시면 편해요. 저희가 산두릅이라고 하고 제외두릅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산두릅은 말 그대로 지금이라도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야생? 두릅 있어요. 두릅. 제비두릅은 내가 제비라는 두릅이에요. 어디서 제비할 거? 제가 어디? 똑같아요. 제비는 제가 어디서 합니까? 산? 밭? 논? 다 됩니다. 다 돼서 산, 밭, 논에서 재배를 해서 제가 재배 두릅을 세 가지로 놔뒀어요. 내가 산에서 보는 두릅하고 재배한 두릅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의 높이예요. 지금 아마 재배하는 두릅 지금 몇 미터 돼 있습니까? 내 거 키 얼마나 돼 있을까요? 지금 나무 키 몇 미터예요? 한 70에서 1m 70.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나무의 높이는 1m 50에서 2m까지 키우라고 그래요. 2m 20에서 1m 50에서 2m 20. 1m 50 미만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산두릅을 보겠습니다. 산두릅은 키가 얼마나 할까요? 5m짜리도 10m짜리가 겁나요. 산두릅은 뭐를 안 합니까? 이제 아셔야 돼. 제비두릅은 순창에서 5월 말에 제 거 한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히 2m 정도 돼요. 제 거 나무가. 어제도 제가 산에 가봤어요. 야생 두릅 얼마나 됐냐? 5m, 10m. 어마어마하게 큰 놈도 있어요. 두 번째 줄기의 개수입니다. 줄기, 제비두릅 같은 경우는 농밭에서는 줄기 개수가 8개에서 10개를 만드셔야 돼. 그 다음에 산에서는 4개에서 6개를 만드셔야 돼. 줄기의 개수를 왜 중요하냐? 지금 산에서 나온 것은 줄기 굵기가 너무 얇아요. 비료를 안 주니까요. 줄기의 개수가 관리를 해야지만 내 거 엄지보다 약간 큽니다. 내 거 엄지보다 안 크면 공파장에서 안 받아줘요. 잘 안 받아줘요. 한번 보내보세요. 가격 거의 안 줘요. 줄기의 개수를 관리를 하셔야 줄기의 개수 관리를 하시면 특등을 받을 수 있다. 가락동 가시면 엄지손가락보다 굵어야죠. 엄지손가락만 해야 가격을 줍니다. 그래서 줄기의 개수를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작목이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좀 별표하실 게 나무의 수명입니다. 교육하신 분에 따라서는 평생 간다고 그래요. 두릅도 뭐가 있다? 오늘 아시면 알아야 돼요. 두릅도 뭐가 있다? 수명이 있다. 두릅 수명은 논하고 밭에서 키우신 분은 5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는 6에서 8년, 논에서는 5에서 7년이면 죽고요. 밭에서는 6에서 8년, 임야에서는 8에서 10년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하면 와서 저한테 막 따져요. 자기 교육 받았더니 평생 간다고 그랬다. 아마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데 순창에 한 7월이나 8월에 장마철에 오시면 좀 신기한 걸 봅니다. 하얗게 두릅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7, 8월 달에 작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두릅도 나 죽기 전에 뭐를 남겨야 돼요? 7, 8월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계속 날아다니고요. 제가 막상 한 10년 키워보니까 두릅나무 뿌리가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뿌리가 한계가 있고 뿌리가 너무 뻗어버리면 얘가 엉켜서 죽습니다. 일부러라도 솎아줘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명이 있다는 걸 기념하시면 내가 그럼 8년 뒤에 죽었다. 그럼 다시 엎고 다시 심으시면 돼요. 한 1년간 제가 해보니까 유채라든가 뭐를 하나 뿌려놓고 모든 작목은 연작장애가 있습니다. 콩도 한 6년, 8년, 10년 키우면 안 돼요. 콩에 대한 연작장애는 저희가 5년 잡고 있습니다. 순창이 콩이 청양하고 비쌀 거예요. 콩이 한 지금 두릅이 한 1000헥타 되고요. 콩이 한 500헥타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이 죽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거기다가 유채를 뿌리셔가지고 다시 심으세요. 그래요. 한 1년 정도는 방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산두릅입니다. 산두릅은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평생 갑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요. 수확 안 하면. 두릅은 내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겨순까지 수확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두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줘야 돼요. 지금 순창의 핫 이슈, 가장 큰 이슈는
두릅을 몇 센치에서 자를 거냐. 그게 줄기의 개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다음 줄기의 굵기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받아준다고. 받아도 줍니다. 다 주는데 저희가 기준은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굵은 거. 엄청나게 굵은 것도 가격을 안 주는데 새끼손가락 많은 것은 하프 주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산두릅 같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요. 도저히 이게 선별이 안 돼요. 참고사항입니다. 자, 재배 두릅은 세 가지를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밭, 논, 밭, 임야.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놨다. 세 가지에서 내가 어떻게 키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관리 안 한 두릅이에요. 저희 순창 은혜 짜장집에서 보는데 나무 높이가 몇 미터 있습니까 지금? 한 나무에서 이렇게 컸어요.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릅 수는 수확할까요? 못할까요? 수확 못해요. 수확 못합니다. 두릅이에요. 지금 또 밑에 한번 볼게요. 나무를 잘라가면서 안 자르면 10m짜리 봤어요. 제가 산에서. 이따 산에 있는 거 더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두릅도. 뽕나무도 내가 관리 안 하면 제가 30m짜리도 봤습니다. 뽕나무도 30m 봤어요. 두릅도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한 두릅 10년 됐습니다. 14년도에 보급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험포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데인데, 2016년도에는 두릅을 심었는데, 지금은 7년도 안 돼가지고 아로니아를 심어놨어요. 뭐가 보여 있습니까? 두릅의 가장 큰 약점. 뭐가 있어요? 가운데가. 물이 있습니다. 두릅은 물이 보이면 죽는다. 두릅도 산에다 심으신 분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산에다 심어놓으면 꼭 어디 부분만 죽어요. 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고여있는데 보면 죽어요. 사부에다. 물성 받으면 99.9% 죽습니다. 두릅의 가장 큰 약점은 뭐다? 물이다. 그러면 두릅을 작업하실 때 두릅에 대해서 일항이나 고랑을 내실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를 써야겠어요? 관리기 타시면 99.9% 죽어요. 3년 안에. 관리기로 하시면 안 돼요. 굴삭기요. 잘하시네. 나는 죽어도 나는 노래도 하고 싶어. 나 기계도 오고 아무것도 없어. 나 노래도 할 거야. 포크레 굴삭기 작업하셔야 돼요. 굴삭기 작업. 그것도 공투. 작은 것은 안 돼요. 최하 1m 파시면 돼요. 1m. 2.5m.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못 이긴 게 하나 있어요. 두릅 농사하면서. 과연 내가 뭐를 못 이겼을까? 지금 한 10년째 키우고 있어요. 두릅 하면서. 내가 뭐를 못 이겼을까? 두릅을. 병도 자꾸 다시 잡아요. 산에서 키우든 논에서 키우든 밭에서 키우든 못 이깁니다. 저도 근무한 지 25년 됐는데 하나는 못 이겨요. 다 농사지에서 알겠지만 뭐를 못 이깁니까? 풀을 못 이깁니다. 풀을 못 이겨요. 그 5헥타 풀을 내가 관리할 수 없어요. 두릅 올해 내가 심고 싶으시면 1년차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제초제하고 비료는 하지 말아요. 1년차에는. 단 심기 전에는 퇴비하고 좀 풀관리를 하셔야 돼요. 심기 전에는. 두릅은 장단점 매우 뚜렷한데 제가 써놨어요. 일반 임야, 유유지. 결론은 비싼 땅에서 잘 돼요? 싼 땅에서 잘 돼요? 두릅은 무슨 땅에서 잘 됩니까? 싼 땅에서 잘 된다. 그래서 일반 임야에서라든가 유유지에서 매우 잘 돼요. 단 관리를 해야 돼. 이제 심어만 놔서는 안 되고 잘라줘주고 평해충도 봐주고 해야 돼. 예전에는 그냥 약초로 쓰니까 줄기를 끝까지 키워가지고 백숙 넣을 때 넣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하셔야 돼. 크기를 맞춰야 된다. 1m 50에서 2m 20 두릅은 1m 한 80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매우 뚜렷한 작목입니다. 일반 임야에서도 잘 되는 장점, 쓸모없는 땅에서 잘 됩니다. 세 번째가 농사일수가 적어요. 농사일수가 적어요. 벼만큼 적습니다. 벼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아까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두릅은 적기 수확. 수확할 때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한꺼번에 출하가 되니까. 한꺼번에 출하되니까 직거래 하기가 쉽다 어렵다? 다 팔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워요. 다 팔기는. 다 팔기 어려우니까 뭉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목반에서 공동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 일단은 소득이 좀 적어요. 평당 소득이. 평당 소득이 벼가 지금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나오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에서는 한 3,000원. 산에서는 빽빽하게 안 하니까. 농밭에서 잘하신 분은 평당 10,000원까지 갑니다. 농밭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버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지금 제 친구예요. 제 친한 친구인데 혼자서 4헥타 산에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 얘가 지금 다녀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4헥타에서 한 6천만 원. 2022년에 6,500이었어요. 뭐를 팔아먹냐 얘는 묘목을 팝니다. 묘목을 950을 팔아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총 해가지고 한 3천에서 4천 정도 벌었습니다. 산에서 한 4천 벌면 괜찮지 않습니까? 산에서 4헥타에 4,000원이면 저는 만세 부를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두릅 재배하시는데 올해 비료 주신 분? 비료 안 주셨어요? 뭐요? 비료 조금 주셨어요? 네. 비료도 과학적으로 주셔야 돼요. 아니라 주기가 어렵고 실질적이 있어도 제가 지금 비료 간단히 주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 두릅은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관리만. 제가 이제 심는 거 다들 심으실 생각도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서는 불을 못 이겨요. 산에서는 마법의 약재추를 써야 돼. 논에 사신 분들, 밭에 사신 분들은 부직포를 씌우시면 돼요. 근데 부직포를 하셨다. 그냥 뭘 못 팔까요? 부직포를 하시면. 묘목 너무 못 팝니다. 묘목은 포기됐어요. 제초부터 당연히 씌웠고요. 제초부터 씌우시는 순간부터 재배하는 방법이 달라요. 굵기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제초. 이 친구가 제초제 매니아입니다. 그러면 한 6월 달부터 가면은 온 산이 붉은빛이에요. 한 6년, 7년 넘어가니까 다 죽었어요, 두릅이. 빼맣게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극약 처방, 제초제는 1년에 2번 이내로 뿌려라. 산에 사시면 제초제를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제초제는 몇 번만 뿌려라, 1년에? 2번 이내로. 2번, 세 번째 뿌리면 분명히 피해봐가지고 죽어요. 나무, 두릅 조성하실 때 포크린 1m 파고 옆에를 제가 2.5m 해놓고 가운데다 심었어요. 고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물이라고 그랬다. 물이 고여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는 굴삭기를 잘하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물기를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높낮이를 둬야 돼, 안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높낮이를 둬야 돼. 어떤 분들은 그냥 하고 말아요. 꼭 하셔야 돼. 높낮이를 둬가지고 물이 빠지게. 지금 현재 논에서 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는 들으셔야 돼. 논밭 임야. 작년에 여기가 순창에서 농사 제일 잘 지었어. 논에 다 죽었어요. 끝에가 말라보면 이렇게 공탄이야, 끝에가. 공탄. 5년차까지 잘 짓고, 여기는 포크린 한데, 맨 끝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딱 봐도 알겠지만, 포크린 했어, 안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포크린 한다고? 한번 봐도 여기 포크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논입니다. 심은 지 만 2년 됐어요. 만 2년 돼서 이렇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작년에?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비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50일간 폭우가 왔어요. 50일 폭우. 비 뒤지게 왔어요. 비 뒤지게 죽으라고 와버렸어요. 고요. 여기가 4년, 한 3년, 4년간 순창에서 제일 농사 잘 지셨어요. 포크린 됐어요. 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다 엉켰어요. 작년에 저희가 가서 솎아줘라. 가운데를 한번 쭉 파줘라.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이 양반은? 안 팠죠? 내가 논에 됐든 밭이 됐든 임야가 됐든 4, 5년이 지나면 일부러라도 솎아줘야 돼. 가을에. 가을에 솎아주면 나는 그걸 뭘로 팔면 돼? 묘목으로 파시면 돼. 솎아주고 묘목으로 팔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두릅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안 해놓고 내가 평생 먹는다 생각하면 두릅 죽어요. 올해 싹 죽었어. 4년 되면 두릅이 옆으로 다 퍼져가지고 밀식을 해요. 두릅나무는 내가 천물새라 그랬어. 밑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그러면 이 옆에서 두릅나무들이 뭉쳐요. 죽어요. 그럼 일부러라도 솎아줘야 돼. 싹 솎아줘야 돼. 뭘로 팔면 된다 그때는? 묘목으로. 두릅 묘목은 심으신 분도 아셔야 될 게 두릅은 뿌리만 붙어 있으면 돼요. 뿌리만 붙어 있으면 돼요. 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만 4년 되면 솎아줘야 돼. 명심하셔야 돼. 4, 5년 되면 솎아줘야 돼. 일부러라도. 나는 묘목 안 팔 거야. 그래서 솎아줘야 돼. 보시면 이렇게 공탕입니다. 솎아줘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죽는다. 심으실 때 포크레인 안 쓰면 심는 비용 싹 날라가고 관리 안 하면 포크레인 비용보다 훨씬 더 든다. 이분은 다시 이거 다 푸고 여기다가 올해 뭐 할까요? 다시 벼 심었습니다. 다시 더. 왜 주름이 이렇게 죽어나가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물에 차서 죽고 비료 한 번도 안 줘서 죽이고 풀 관리 안 해서 죽이고 관리를 하셔야 돼. 비료를 주셔야 돼. 그럼 비료를 언제 주냐? 제가 순창보다 청양이 2주 늦다 생각하고 2월 말에 일단 주셔야 돼. 기비로 생각하고 주셔야 돼. 나는 비료를 거의 못 줬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 간단하게 주는 게 뭐냐? 비료를 두릅은 술을 먹으니까 질소가 필요합니다. 1년에 10kg 정도 질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2월 말에 2포 주셔야 돼요. 21-나 14-, 21- 저는 주고 있습니다. 복합 비료를 300평당 몇 개? 2개. 300평당 2개? 2개 주셔야 돼요. 300평당.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가지고 5월 겨순 다 따고 줄기 자르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러면 아마 청양은 6월 초 정도 될 거예요. 6월 한 2, 3일경. 그때는 21- 복비를 한 포 주시면 돼요. 6월 달까지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게까지 비료를 주면 내가 동의를 받아요. 알고 계시고요. 1년 차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심고 나서는 비료하고 제초제는 하지 말라더라. 3년 전에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초제 뿌렸네. 제초제. 제초제 싹 뿌렸더니 얘가 30cm밖에 안 돼. 옆에 안 뿌리고 인력 제초한 것은 90cm고. 지금도 여기는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비어있어요. 비어있습니다. 비료 제초제를 하지 말아라. 심기 전에는 관리를 하셔야 돼. 심기 전에 제초제 안 뿌리시면 죽어나가요. 심기 전에는 내가 벌목작업으로 뭐든 제초제를 싹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나서 두릅 심으시면 됩니다.